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투자의 진정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요일 날 우리 주식 시장과 또 해외 선물까지 책임져 주실 규릭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잠시 뒤에 규릭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을 타파해 주실 규릭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등락을 달리한 거와 같이 선물시장과 코스닥도 좀 방향을 달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맛보기 한 스푼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1.9포인트 상승하였고 코스닥 지수는 5.3포인트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633포인트에서 변곡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고 그로부터 2거래일 연속 음봉 조정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2거래일 남았는데 콜옵션이 2주 전에 제가 이 첫 방송 이후 다음날 콜옵션에 대한 시황을 보내드리면서 9월물 옵션은 콜옵션을 봐야 된다, 집중해야 될 시기이고 콜옵션이 올라간다는 건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고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동안 7월, 8월에 지수가 소나기 장세를 맞이할 때 돈을 못 버셔들고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럴 반등을 이용해서 시장을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이럴 때 시원하게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물 시장은 오늘까지는 상승 마감, 코스닥은 2거래일 조정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맛보기 한 스푼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2주 전에 만약 규릭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콜옵션에 조금 포지션을 두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 풀이해 주시는 우리 규릭위원님과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이 투자의 맛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4989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오늘도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따 종목 상담 시간에 내 종목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의 오늘 맛보기 한 스푼 같이 감칠맛 나는 시황 분석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님의 맛보기 한 스푼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주차가 됐잖아요. 네. 방송 2주차인데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1순위가 정말 종목 상담 100% 리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어때요, 위원님? 실제로 해보시니까 100% 리얼 맞습니까? 네, 심지어는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는 지인들도 이 방송을 보시더니 과연 이 투자 상담, 이게 종목 상담이 네. 리얼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사전에 짜고 치는 거냐 이런 그렇죠. 질문을 궁금하죠.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이 방송을 출연하기 전에는 이런 증권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저 역시도 갖고 있던 의문이기도 했고요. 근데 궁금하셨구나. 네, 근데 이거는 100% 리얼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내 고민, 내 포트폴리오를 어지럽히는 이 나쁜 종목들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707원에 20%요. 8,707원에 20% 맞으세요? 네네. 네,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는데요. 오늘 하셨구나. 네네.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원래 좀 자세히 보시던 종목이세요?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전에 들어가서 못 먹고 지금 오늘 좀 저기 한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교릭위원님께 네네. 그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오늘 에이스테크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지지난주 제가 첫 방송을 월요일 날 했고요. 화요일부터 지수의 상승을 말씀드렸어요. 그 화요일이 언제냐면 에이스테크로 보면 이 시점이거든요. 네네. 예, 이 시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어요. 급반등이 나오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코스닥이 또 변곡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종목을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지수가 2주 정도 이게 반등 나온 거 아시나요? 네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게 조금씩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어깨 라인 위까지 왔다고 보시고 지금부터는 현금화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과 오늘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 일단 투자에서 봤을 때 투자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잘된 투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지수가 한번 이렇게 또 꺾이기 시작해서 조정이 나오면 종목들이 또 대부분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시도 이 에이스테크는 지금 3일 연속 파란색 음봉이 보이시죠? 네네. 네, 그 음봉이라는 거는 결국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되고 종가 6시간 반 후에 이제 3시 반에 종가가 나오는데 결국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도세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4일 전에 나왔던 이 양봉을 시가까지 지금 훼손하는 게 보이시죠? 오늘 종가가. 네네. 예, 그러면 결국 이 4일 전에 매수세를 매도세가 다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 하락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8,000원 이하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혹시 우리 코스닥이 갭상승을 출발한다. 그러면 내일도 코스닥은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휴 앞두고 이 거래를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매수 단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 정도 나는 그냥 반납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가 오시면 그냥 다 현금화 하시고 추석 이후로 차라리 돈 버는 시점을 추석 이후로 잡으시고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이 거래를 남았는데 지금 한 2주 동안 지수 반짝 나올 때 돈 버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연휴 앞두고 하루 이틀 또 이게 손실이 나면 괜히 그 또 손절 못 하고 괜히 그 또 연휴 동안에 밤새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뭐 유럽 증시가 또 어떻게 폭락해서 무슨 또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괜히 연휴는 연휴대로 또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현금화 하시면서요 내일 예 이렇게 추석 연휴 이후를 시점으로 차라리 다시 노리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현금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추석을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일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또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누군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시나요? 텔레비전, 네. 아, 소리를 텔레비전은 낮추시고 전화로만 저희랑 통화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440원. 네. 30%. 4,440원에 30% 맞으세요? 네네. 매수 연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연휴는 요 경제에서 네, 전문가님이 추천해서 네네. 한 건데 오늘
아침줄에는 자꾸 올라가더만 내가 사니까 좀 빠지네. 맞아요. 좀 아침에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오늘 좀 계속 하락세였어요. 예,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럼 어디서 이제 손절을 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거 맞으시나요? 예예. 안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요거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방송에서 그냥 차트에 아예 문외한이신 분들도 정말 색깔만 알면, 바다의 원리만 알면 되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 이렇더라라는 거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파란색 배경화면 보이시죠? 예, 밑에. 이 화면에 이제 저는 바다라고 표현을 써요. 물의 저항이 많은 바다. 우리가 인간이 걸어갈 때 육지에서 더 빨리 걸어가죠. 바다에서 수영 쳐서 갈 때보다는. 그 저항 때문인데, 이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의 조정은 염두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5월 중순에 3일 전에 이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5월 중순에 이제 이게 중순에서? 바다에 빠졌고, 그로부터 3개월 뒤면 이제 8월 중순이죠. 그 이후 되니까 반등이 또 정확하게 나와주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매수 단가가 지금 4,440원. 왠지 어감도 좀 안 좋은, 좀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일단 4440 별로 좋은 수치는 아닌데, 일단 접근적으로 봤을 때 변곡이 지금 여기 연두색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세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잘 안 들립니다. 네. 잘 안 들린다고요. 아, 안 들리세요? 네. 아, 그 TV 방송 볼륨을 좀 켜 보시겠어요? 방송 볼륨 올릴까요? 네. 이제 잘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이게 7거래일 동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네. 2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고점에서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전고점이 이렇게 있죠. 전고점이.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변곡이 나온 다음에 시세가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온 다음에 어떤 저항대, 특히 전고점 같은 걸 부딪히면요. 그때는 바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하루 이틀만큼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걸 4,440원에 매수하셨다는 거는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죠? 그 전고점을 오늘, 저항받는. 오늘. 그러니까는 이 그저께 전고점을 부딪힌 거는 그저께니까 이 거래일 전인데 하루 이틀 지난 오늘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수 시기 자체가 안 좋았다는 거고, 종목별로 봐도 그렇고, 저희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스닥에 변곡을 말씀드리면서 현금 100% 들고 있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시원하게 벌고 나서 이제 또 추석 연휴 앞두고 변곡이 나왔다 하면서 현금을 100%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10분이면 9분은 다 물리셨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 그게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나는 추석 안에 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면 안 괜찮겠네 했더만. 이걸 연말까지요? 예. 그럼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이걸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목표 수익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고. 항상 이 주식을 접근하실 때는요. 감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누가 이렇게 간다더라 이런 소문에 믿지 마시고요. 본인이 주관과 원칙대로 진입을 하셔서,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지금 매수 단가가 여기인데 여기서 만약 내 시나리오가 무너져서 전제가 깨졌다. 깨졌을 때 이 손절할 수 있는 손실 비율하고, 여기서 내가 목표가를 잡았을 때 여기서 과연 목표가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서 손익비를 따졌을 때 남는 장사이면 진입해야 되는 거고요. 5대 5의 확률이면 그것도 진입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 그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진입이 굉장히 안 좋았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이주 네? 내일 그냥 매수를 해버릴까요? 거래 좀 보고. 예, 지금 그냥 짧게 손실이 3%일 때 손실을 여기서 끊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그 처음에 주식을 사게 됐냐면, 나는 단기로 지금 수익 내고 나와야지 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서 거기서 3% 5%에서 손절하면 나왔을 것을 반토막 난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내년까지는 계속 시장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최소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현금화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진입이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홀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손실 중인 상황에서 종목 상담을 하시면 저는 일단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현금화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요. 잘 연휴 전에 현금화 하시면서 좋은 저희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은 현금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시장일 것이고 그게 6월까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추석에는 주식 걱정 말고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노브릭입니다. 11,400원에 100% 비중이 100%인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오늘 종가에 아마 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노브릭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과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나노브릭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지금 나노브릭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8월에 상장을 해서 상장된 날에 17,750원이라는 고가를 찍고요. 이 신규주식 특성상 10종목이 상장을 하면 거의 8종목은 그 달에 최고가를 찍고 거의 30% 이하의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동종목 역시도 17,750원에서 거의 30% 이하까지 빠진 모습이죠. 30%에서 한 4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1,300원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그 빠진 게 어느 정도 빠졌냐면 마이너스 41%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락 뒤에 나온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을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확률 굉장히 5대5의 확률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수렴이.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면 오늘 저점을 깨면 무조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저점이 11,100원이에요. 그러면은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2% 손절이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11,100원을 깨게 되면 크게 보면 이 종목은 8,000원에서 9,000원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변곡을 잡아서 더 싸게 사서 그 이후에 10,000원까지의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훨씬 안정적이고 좀 확률적으로 이기는 매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보셨든 어떤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셨든 간에 일단 11,100원이라는 라인을 이탈한다면 내일이 중요한 하나의 추세가 결정날 수 있는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내일이 중요한 변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일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11,1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고요. 지금 100%면 저도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소위 몰빵도 많이 해서 상한가도 수익 내고 이렇게 회원분들도 그렇게 매매를 하셔라. 과감하게 승부 볼 때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감한 몰빵은 언제 해야 되냐면요. 최소한 내가 기간 투자를 봤을 때 내가 진입한 시점부터 오랜 횡보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을까라는 최소 2, 3일 내에 추세가 나와야 되는 조건 그리고 손익비 면에서 내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건 3%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보다 3배 되는 10% 이상의 수익이 노릴 수 있는 구간에서 몰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확률 5대5의 구간에서 몰빵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얼마를 먼저 수익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반대로 내가 전제한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경우 그거에 맞는 대응책이 일단 더 급선무이지 않나. 그래서 11,100원을 일단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 만약 11,100원 이하를 깨면 8,000~9,000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잡아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확률이 지금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100%의 비중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1,100원에 변곡점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달라라고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4989번
50원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규릭위원님께서 추석 전에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규릭위원님의 시황 분석까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또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대한항공요. 대한항공 들어가셨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에 10%요. 22,500원에 10%요? 예, 네, 오늘 종가에 사셨나요? 아닙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예, 아,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굉장히 최저점인 것 같긴 한데 규릭위원님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냥 나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규릭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을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예,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대한항공 한 2천 종목이 있는데 2천 종목 중에 유일하게 대한항공만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매매법이 어떻게 되냐면 3만 원 이하를 오면 매수를 하고 4만 원 가면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매매가 몇 년 동안 잘 먹혔던 거는 이 박스권 보이시죠? 2013년도부터 이 박스권 보이시나요? 여보세요? 예, 예, 이 박스권 보이세요? 파란색 박스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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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 하단이 3만 원 초반이었고요. 박스권 상단이 4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계속 먹혔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먹힌 거죠. 3만 원 박스 하단에서 매수, 박스 상단에서 매도. 박스 하단에서 매수, 박스 상단에서 매도. 근데 중요한 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을 흘렀던 게 그 박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박스 하단이 무너졌죠. 이 27,000원 라인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2013년부터 이제 박스피,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6년째 박스가 갇혔다. 박스피다 막 그런 용어가 생겼었는데 이 박스가 뚫리고 나니까 2016년, 17년 동안 대세 상승이 올라왔거든요. 대세 상승량이 나왔는데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하방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시세는 앞으로 하방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제가 5월에 이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죠.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은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방송, 지지난주 방송에서 차트를 모르시는 초보자 분들께도 그냥 이 화면 하나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그 종목 상담을 하신 종목들이 다 바다에 빠졌고요. 그로부터 바다에 빠진 이후로 3개월 조정을 거의 다 거쳤어요. 근데 이 종목은 중요한 게 바다에 빠진 이후에도 수심이 계속 깊어지고 있죠. 지금 수심이 깊어지고 있죠.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짝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24,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화에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은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8,10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 오늘 같이 좀 지수랑 미끄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덕산 네오룩스를 보시기 전에요. 코스닥 차트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1주차, 2주차 방송에서 계속 지수와 연관해서 종목을 바라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난주 저희 한반도에 이 태풍이 한번 강타를 했잖아요. 그렇죠, 링링. 예, 제가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대형마트 주차장을 가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접하고 미리 안전에 대한 안전해야 되니까 일단 그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지수가 한번 또 변곡이 와서 또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요. 그 종목들이 대부분 또 빠져요. 2주 전 그 1,300개 종목 중에 1,200개 종목이 코스닥에 빠졌었잖아요. 지수랑 같이요. 예,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저희는 이제 오전에 변곡을 잡아내고 이틀 동안 조정을 예상했기 때문에 현금을 100% 하고 지금 다음 변곡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제 오늘 이제 금요일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손실 중이실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런 시장 상황을 먼저 읽고 종목별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행히 18,000원대에서 18,1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한 25% 이상 수익 중이실 텐데요. 네, 25% 정확히 수익 중이시네요. 25% 수익 중이신데 일단 수익이 날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거를 챙길 건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25%, 50%가 수익 났어도 그게 다시 원위치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년까지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시가는 갭상승을 한 뒤에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보면 이렇게 변곡 신호가 오늘 나온 게 보이시죠? 이 상황에서 오늘 5%까지 갭을 다 메우고 5%까지 추가 하락을 했으면 시가 대비 거의 7%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11,400원, 11,400원 부근에 반등이 오면 거기서부터 50% 이상은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또 11선까지 1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11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한 번 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일단 익절을 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면서 현금화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전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 로보로보요. 로보로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996원에 20%요. 5,996원에 20% 맞으세요? 네. 한 번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전문가가 지켜보라고 그랬는데 네네. 한 번에 한 2, 3일 전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됐네요. 계속 보시곤 있었는데 좀 한 번에 매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약 손실 중이라서 걱정이 많으시긴 할 텐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매도 포인트일까요? 매도고 이게 우상향을 해서 좀 네.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럼 규릭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로보로보를 이제 뭐 어느 전문가의 리딩을 받으셔서 이제 매수하지 말라 일단 보류의 의견을 보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켜보라고 그랬는데 네. 타이밍인가 해서 아, 제가 투자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를 리딩을 받으시는 거는 그래도 시청자분보다는 그래도 한 수 위, 그래도 보는 눈이 나으니까 이렇게 의지를 하고 그 좀 조언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는 일단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니까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 나왔으면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아요. 예. 애매하기 때문에 지켜보자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약간 내가 시나리오를 한두 세 개 정도를 생각했을 때 한 두 개는 좀 뷰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가 좀 약간 꺼림칙하고 좀 아닌 것 같다. 이 중에 하나가 틀리신 거거든요. 네. 전문가는 지켜보자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르겠지. 빨리 좀 내가 보유한 현금이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왠지 손실 보는 그 기분 때문에 빨리 사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놓치고 얘 또 나중에 급등할 것 같아. 과거에 올해 상반기부터 많이 급등을 했죠.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월봉에서 지금 240%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거의 3배 넘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고 있어요. 로보로보는. 근데 일단 이 종목을 당장 뭐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빨리 현금화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접근까지도 고려 중이시라는 건가요? 연말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연말까지요? 네. 예, 연말까지 보신다면 매수 단가를 갈 가능성은 높아요. 예, 이제 10월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반등의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연말까지라고 하면 이 12월이면 아직 거의 2달 반이 남았단 말이죠. 2달 반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만약에 이렇게 5,000원 밑으로까지 빠졌으면 이걸 감내하실 수 있겠느냐,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 게 낫나요? 얼마 마이너스 2, 3%인데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상담해드렸던 분에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2주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지수가 이제 반짝 반등이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실제 2주 동안 이어졌어요. 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저희는 코스닥의 고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코스닥의 거의 어깨 위 머리까지 오고 있다. 그러니 현금을 들고 이제 또 시장을 관망해야 될 때다. 주식 매매를 안 했어요. 그동안 2주 동안 한 20종목을 매매해서 손실 단 한 종목도 없고 수익을 시원하게 냈는데 금요일부터 매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다 매수하셔서 물리셔서 전화를 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분에게도 제가 태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태풍이 이제 올라온다, 북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뉴스를 통해서 오고 있으니까 어떤 그 예보에 맞는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근데 마치 지수의 흐름을 읽지 않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기예보 안 보고 낚시를 가고 캠핑을 가고 농사를 짓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경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태풍이 올라오는데 낚시를 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코스닥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 지금 이틀 동안 음봉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예,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변곡을 정확하게 고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변곡에서는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처음 스타트할 때 속도가 제일 빠르진 않잖아요. 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속도가 붙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차트의 원리도 변곡에서는요. 장대봉이 안 나와요. 장대 양봉도 안 나오고 장대 음봉도 안 나와요. 서서히 도지봉들이 줄을 세우다가 봉이 점점 키 큰 봉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가속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첫 변곡일 때 음봉 크기랑 오늘의 변곡 크기의 오늘의 음봉 크기랑 보면 오늘이 더 큰 거를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변곡을 저는 뭐 지난 6년간 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변곡을 다 맞춰서 이런 지수가 이렇게 될 거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8월 옵션 만기가 끝나기 전에 지수가 7월 24일부터 변곡을 형성한 이후로 2, 3주 동안 얼마나 폭락했는지 피부로 느껴보셨죠? 그때 자주는 보지는 못해요. 그땐 주식 투자 안 하셨나요? 네. 그냥 넣어놓고는 보고 있다가 네. 이번에 로보로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스닥이 지금 2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2거래일 나오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종목을 잘못 사신 게 아니고요. 지금 지수가 그렇게 변곡이 나오니까 종목들이 2거래일 연속 다 음봉 맞는 종목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종목을 선정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 시기는 지수의 변곡을 통해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내일 이제 또 음봉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투자의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가를 믿고 가기로 했으면 전문가를 끝까지 믿고 가시고 그게 이제 전문가도 못 믿었다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본인의 소중한 그 자금, 힘들게 모으신 돈이잖아요.
월급 네. 받고 연봉 아껴서 저축해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장에서는 내년까지 이게 섣불리 감으로 유지해가지고 감으로 의한 투자는 그냥 계속 낭패보기 십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 공부하시고요. 지금 현재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낫다 이거죠? 네네네. 그 연말까지 가져가기엔 그 리스크가 떠안고 가야 될 리스크가 제가 보기엔 커 보여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예방책을 세우듯이 지수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별 조금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2%, 3% 지금 손실 중인데 조금 더 가지고 가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도 매매는 앞으로 더욱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리스크 관리 꼭 하셔서 소중한 자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전화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큐브고요. 원익큐브. 매수가는 2,420원에 20%인데, 네. 네, 제가 좀 지켜보다가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좀 조정을 잘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나눠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좀 고가에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고민이 돼서 좀 진단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 금요일이랑 월요일에 이제 나눠서 들어갔는데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규릭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시청자분과 상담했던 내용을 이제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빠지면 3개월, 기본 조정 3개월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 종목 역시도 지금 3개월, 4월 중순에 바다에 빠진 이후로 3개월이면 7월 중순인데 7월 중순에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반등이 반짝 나오고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이 추세 하단을 무너뜨리면서 연 저점을 갱신했죠. 깼죠. 깨고 나면 항상 주식은 매물대가 생겨요. 매물대가 생기면 주가가 가다 밀리고 가다 밀리고 가다 밀리고 이런 반복 현상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금요일과 월요일 날 나눠서 시간적인 분할과 가격적인 분할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제가 코스닥 차트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금요일 날 변곡이 왔다, 고점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틀 동안 주식 매수를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지금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매수를 하셨죠. 예, 이게 마찬가지로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꼭 회식이 있어도 빨리 끝내시고 이 프로를 한번 보시면서 이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거를 투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변곡을 잡아서, 대부분 투자분들이 이제 변곡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용어는 많이 접해봤겠지만 실제 변곡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내는 사람을 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 예. 근데 코스닥의 변곡을 정확히 얘기하고 나니까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장이 어땠냐면요. 아침에 1,300개 종목 중에 850개가 상승하고 그 절반 이하인 350개 정도가 하락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게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종가에는 어떻게 됐냐면 역전이 됐어요.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아지고 상승 종목 수가 350개 정도 되는. 그러면 그런 장을 읽고 나간다는 사람은 당연히 매매를 안 하겠죠, 오전장에. 근데 그런 거를 못 읽고 가는 분들은 오전에 매수한 종목이 종가 확인하면 다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 종목도 음봉 맞은 이유가 연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의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고점에서 저항을 확인한 종목은요, 하루 이틀 동안은 최소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주식의 기본 쌍봉과 쌍바닥이 있잖아요. 네. 쌍봉을 찍은 다음에는 하루 이틀은 최소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루 이틀 내에 분할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투자에 조금 더 기본기를 다지셔야 되는 단계로 보이시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내가 당장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더 섣부른 매매, 조급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공부를 하세요. 예.
그 공부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게 시청자분이 어느 원칙을 만들고 그대로 들어갔을 때 승률이 좋더라, 수익이 잘 나더라. 그 구간을 찾기 전까지는 최소한 매매를 멈추시고 공부를 오히려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추세와 변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이 지수와 함께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황 공부 자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추세와 변곡부터 이 시장을 읽는 흐름까지 규릭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추세와 변곡 읽어낼 수 있을지 저희는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추세와 변곡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제부터 규릭위원님의 투자 레시피 나갑니다. 시장을 읽는 방법 규릭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희가 1주차 때 선물지수에 대한 변곡과 지난주 코스닥에 대한 그 시기적인 조정, 19캔들의 조정, 그거에 대한 변곡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주식 투자한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항상 고민거리와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연결돼서 세 번째 시간에는 주제를 바로 How to Portfolio로 정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그림 보시면은 바구니가 있고요. 바구니에 계란이 10개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음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격언을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과 1, 2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의 대세 하락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10종목, 20종목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 결과가 어떠실지 그 스스로는 이제 그 스스로 자가진단이 되실 거고요. 물론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 그림을 왜 넣었냐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업종의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해서 어느 비중만큼 그리고 최대 내 투자 자금 내에 몇 종목까지 분산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항상 지수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바구니 안에 있는 파란색 계란처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이 첫 방송을 통해서 선을 뵐 때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하락장이었죠.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1,300개 종목 중에 약 1,200개가 하락을 하고 100개가 올랐어요. 그런 장이었다면 만약에 나는 안정형 추구형 투자자라고 해서 10종목을 분산 투자를 했다면 9종목이 다 빠지고 한 종목만 오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2주 동안 지수가 반짝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대부분 다 힘을 냈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의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첫 번째 시간에 2018년 2월에 대세 하락장의 시황, 이 매도 신호가 보인 이후에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현재까지도 저는 유지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 지난주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제가 코스닥 대변곡 시점을 2020년 6월로 보고 있다. 2020년 6월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항상 중시돼야 된다. 투자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주 전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을 때 옵션 차트를 보여드리면 첫 방송 이후에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다음날 화요일에 제가 9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콜 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변곡이 바로 이 콜 옵션 255에서 여기 연두색 변곡 신호가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외가를
선정해 봤는데요. 그 외가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틀을 앞두고 2,875%가 시세 대폭발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콜옵션이 오른다는 거는 지수가 오른다는 거고요. 풋옵션이 오른다는 거는 지수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 이 2018년 2월을 저는 대세 하락의 시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대세 하락장 시황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계속 매일같이 음봉을 맞으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장마 때도 장마 며칠 동안 4일 동안 비가 내리고 하루 반짝 해가 뜨고 또 4일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듯이 지금 그런 계단식 하락의 연속성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화 상담 주신 분들을 보면 최근 금요일, 월요일 종목 산 게 거의 다 물리셔가지고 지금 종목 상담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예보를 보고 뭔가 계획을 짜면은 그의 준비를 맞춰서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 지수 상황을 모르고 가신다면요, 그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어땠는지 현명하게 복귀가 되실 거예요. 이 1년 반의 실패를 또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투자에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15년의 노하우가 담긴 이 얘기들, 변곡이 왜 중요하고 지수의 흐름을 살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역시도 꼭 필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9월물 옵션은 콜옵션이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콜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양옵션, 양매수 시황 같은 건 잘 안 보내드리고 한쪽으로만 변곡이 나오면 그쪽으로 시황을 계속 다음 변곡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펼치는데, 지금 이제 옵션 만기는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옵션 만기라는 거는 메이저들의 포지션 최대 수익 구간에 맞춰서 만기 지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만기 지수는 솔직히 신도 모르는 분야인 거고요. 대신에 이 변곡만큼은 항상 만들면서 추세가 바뀌고 또 추세의 끝자락에서 또 변곡을 만들고 그 변곡에서 또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또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주 전에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기회장이다. 이럴 때 반짝 버텨야 된다. 근데 그 반짝이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현금 100%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2주밖에 안 됐냐, 이 기회가.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의 폭과 기간은 굉장히 길고요. 그에 반해서 이 반등의 폭과 반등의 기간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빠르게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내년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감에 의한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날 만약에 변곡이 나오면, 아니면 이번 같이 금요일 날 변곡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는 현금 100%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도 드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여러분들도 한 종목을 살피기 전에 항상 지수를 먼저 살피면서 이 지수가 지금 하락 뒤에 반등 구간인지, 반등의 시작이 인제 시작인지, 아니면 반등의 끝자락에 와서 이 어깨 부분을 넘어서 지금 몸통을 지난 어깨 위, 머리 부분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다시 재차 하락으로 가는지, 이런 분간을 하신다면 분명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에는 무조건 종목을 몇 종목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게 포트폴리오가 다가 아니라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것도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의 끝자락에서 또 코스닥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럴 때 현금을 떼가지고 코스닥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짝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 지수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시면 내년까지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이 큰 추세는 하방인데 이 안에서 반등 이게 나온다는 거고, 콜옵션이 지금 바닥에서 2,800%가 터졌어요. 그 2,800%가 터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저는 콜옵션에 이 불꽃 슈팅 마지막 상투권의 캔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콜옵션이 여기서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만기 이틀 남은 시점에서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코스닥은 먼저 움직였어요. 선물이 지금 이틀 동안 상승하는 중간에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만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10월물 옵션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콜옵션의 시세도 이제 생명을 다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를 일부 하시면서 이렇게 지수에 맞는 주식과 현금의 비중, 적절한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걸 잘하셔야 과거의 1년 반 동안의 어려웠던 지수 상황을 향후 1년 여러분들도 헤쳐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대세 하락장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반등을 노려야지 계속해서 좀 오늘같이 무조건 반등이 나왔나 보다 하고 진입을 했다가는 물리기 십상이라고 위원님께서 추세와 변곡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추세와 변곡에 대해서 읽을 줄 알면 너무나 좋겠지만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필요하신 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 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추세와 변곡을 잘 읽어주시는 우리 규릭 선생님께서 시황부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께 종합 선물 세트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내년 6월까지는 무조건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겠네요, 위원님. 네, 어떻게 그러도록 생각하시나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 6월까지는 힘들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규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투자의 맛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다양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